네, 안녕하세요. 조남중학교 3학년 여러분. 5페이지, 6페이지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페이지의 1, 2, 3번까지는 모든 학급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 중에서 풀어봤고요. 4번부터는 푼 반도 있고 안 푼 반도 있을 텐데 푼 반 친구들은 한 번 더 영상 보면서 내용을 한번 다져보고 안 푼 친구들은 이번 영상 보면서 풀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일지정지해서 스스로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선생님 문제풀이 들어보는 겁니다. 자, 4번. 다음 그림은 A점과 B지점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진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얘들아,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자, A점과 B지점 왕복 운동을 한대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반대로 돌아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문항 안에서 진자의 운동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방향이 전환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하나 더 배웠었는데 어떤 운동에서 방향이 전환됐었지? 맞아, 교과서에서 나왔던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공의 운동에서도 요렇게 최고 지점에서 방향이 전환이 됐었어요. 최고 지점에서의 방향이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최고 지점에서, 자, 이거 한번 적어줄까요? 최고 지점에서 방향이 전환이 됐던 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최고 지점에서의 속도는 항상 0이다 라는 것을 꼭꼭 외우라고 했었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 방향의 180도 전환인 거예요. 방향의 180도 전환. 그래서요, 운동 방향의 전환 지점에서는 반드시 속력이 0이다 라는 특징을 외워둬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운동 방향의 전환 지점, 요렇게 180도 일어나는 전환 지점에서는 반드시 속력이 0입니다. 자, 이 진자의 운동 특징 하나만 알고 가도 이 문제 5문제 풀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1번. A 지점의 속력은 0이다. 맞아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은 A 지점과 B 지점은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력이 0입니다. 그래서 A 지점은 정답이다. 1번은. 자, 그 다음 2번. O점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생각해보세요. 속력이 여기가 V가 0이고 여기가 V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점점 0이 되어야 되고 다시 점점 양수가 되었다가 다시 0이 되어야 돼요. 그럼 최고 지점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O 지점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O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죠? 최소이네요. 최소. 즉,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라는 걸까요? 맞아요. 최대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항상 반대여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 헷갈리겠다. 자, 이 둘의 관계는 항상 반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최대예요. 여기에서의 속력은 가장 빠른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운동 에너지 최대이다. 같은 말 하고 있네. 오. 그 다음 4번. A점에서 5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네, 맞아요. 아까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했었잖아. 자, 높이 한번 보세요. 여기가 기준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지점이 더 높잖아. 그래서 A점에서 5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5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5점은 운동 에너지 최대였고 B점은 속력이 0이므로 운동 에너지 0이잖아요. 그래서요, 5점은 증가가 아닌 감소한다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에 만약에 왕복 운동하는 진자 운동이 나왔으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속력이 0인 지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A점과 B점이 속력이 0이다 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A, O, B 중 어디가 가장 속력이 빠를지 생각해보면 5점이 가장 빠를 거고, 반대로 속력이 빠르다라는 건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다. 여기까지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OB 왕복 진자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습니다. 공기저항 무시하면. 4번 여기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5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문제 풀 때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연직상방이 무엇이냐? 연직상방. 말 그대로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연직? 수평면에 직각으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 위로 던졌다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 이런 운동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2kg의 물체를 7m/s의 속력으로 연직상방으로 던진대. 즉, 처음 속도가요, 7m/s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최고 지점, 여기 탑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최고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와 같겠죠. 최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있지만 이때 최고 지점의 속력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일 거예요. 0줄.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뭐야? 그럼 다 구했네. 다 구했어. 연직 상방으로 던졌을 때 최고 지점의 위치 에너지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처음 지점, 이거를 최고 지점이라고 하고 처음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이거 아닐까요? 그럼 처음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9줄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게 좀 아쉬웠던 게요. 연직 상방으로 던졌을 때 이 지점을 기준면으로 한다라는 말이 빠져서 사실 좋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기준면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 말이 문제에 들어갔으면 더 정확한 문제가 됐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지면에서 이렇게. 네, 어쨌든 정답은 49줄 땡땡.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봐볼게요. 높이가 5m인 지점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5m/s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이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뭐야?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요. 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 구하라는 거 아닌가요? 앞에 5번 문제도 그랬어요. 어느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고 지점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이 말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 말이고,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 말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만 잘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네. 자, 그럼 볼게요.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근데 이게 지면이래요. 이거를 구할 겁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거 아니야. 보존 법칙에 따라서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지면은 바로 초기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아닙니까? 그쵸? 그럼 초기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구합시다. 구하러 갑시다.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위치 에너지는 9.8 mh. 2분의 1 질량 2, 속력 v니까 5니까 5의 제곱 플러스 9.8 곱하기 질량 2, 높이는 h라고, 높이는 5라고 하네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25 더하기 98이네요. 정답!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지면은 정답 123줄이다. 오케이. 되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6m 높이인 A점에서 자유낙하여 B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었다.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네, 지금 선생님이 아까 팁을 말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가 그림에 없으면요. 그림에다가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적을 겁니다. 얘가 1kg이다. 이거고, 그리고 B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19.6줄이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럼 하나씩 A와 B 지점에서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EA. 이거 선생님 역학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생략을 할게. 이 A는 최고 지점에서 있는 거잖아. 그럼 바로 A 지점의 위치 에너지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9.8 mh니까 질량 1, h는 6이네요. 자, 이렇게 냅둡시다. 그 다음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니까 B 지점에서의 에너지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B 지점에서의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네요. 둘 다 구해야 됩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바로 맞아요. 그냥 여기 문자 그냥 활용하면 돼요. 바로 6 마이너스 h. 지면 기준으로 해서 높이 재야 되니까 6 마이너스 h.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v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적을 필요 없었네. 여기 이 운동 에너지는요. 여기 정답 여기 나와 있네. 그쵸? 이거 그대로 넣겠습니다. 19.6 넣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 A와 이 B는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9.8 곱하기 6은 9.8 곱하기 6 마이너스 H 플러스 19.6이에요.
얘들아 9.8로 일단 다 나눌 수 있어. 얘는 2가 남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6-h만 우변에 남기고 2는 좌변으로 넘기면서 빼집니다. 그럼 4네요. 그럼 h는 몇이다? 2m다. 따라서 h는 2m입니다. 오케이. 자, 이해됐을까요? 이것도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2개의 지점이 있으면 웬만하면 두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웬만하면 다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당황하셨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3월에 모의고사를 하나 봅니다. 서울에서 한번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 부산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보겠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고요. 2024년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 입학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선생님과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은, 여러분들 가만히 V는 0이다. 물체가 공면을 따라 높이가 가장 낮은 점 B를 지나 운동하고 있다. 가장 낮은 점이래. 그럼 즉 위치 에너지가 최소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점 C와 D는 공면상의 점이고 A와 D는 높이가 같습니다. A와 D 위치 에너지 같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 기억. D에서는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걸 써먹을 때가 됐어요. A점에서 갔다가요. D지점을 넘어갈까? 아니야. 선생님이랑 롤러코스터 문제 풀었었잖아. 처음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그 넘어선 그 위치 에너지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롤러코스터 문제 생각하세요. 자, 롤러코스터 문제. 몇 페이지였지? 4페이지. 4페이지였습니다. 4페이지. 자, 4페이지 문제 생각해보면요. A 지점에서 가만히 있다가 얘가 떨어져 올라가면요. D 지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즉, 최대 D 지점까지 못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얘는요,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럼 결국엔 D 지점에서 속력의 변화가, 방향 전환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 방향 전환이, 자, 180도입니다.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향 전환 180도 있잖아요. 그럼 D에서의 속력은 몇이다? 0이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D 지점의 속력은 0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즉, B가 이걸 묻네요. 와, 진짜 쉽다. 여러분, 봐봐.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한데 그러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하죠. 에너지 보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어야겠죠. 그럼 거저주기 식이다. 그치? 니은 틀렸다. 자, 한번 디귿볼게요. 물체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여러분들, 둘은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위치 에너지에 있는 값이 줄어서 운동 에너지로 증가했는지를 보면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그대로 B 지점에 생긴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는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자, A 지점에서는 바로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요. 자, 근데 B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을 겁니다. 이 지점을 가장 낮다고 했으니 기준 면이라고 삼으면. 그쵸? 그래서요, A 지점에서의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D가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모의고사라고 너무 어렵지 않죠? 오히려 모의고사 문제들이 더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깔끔한 문제들이 있으면 자주자주 가지고 올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진 않지만 이걸 활용한 문제들은 꽤 난이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좀 많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접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 긴 시간 동안 선생님 수업 들어서 고생 많았고 다음 수행평가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